제주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보복 폭행한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도도맘 김민아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동영상이 또 공개가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 폭행을 하고 그 앞에서는 뭐 일명 칼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보복 난폭 운전을 했는데 네. 옆에서 아내분이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뒤에는 5살, 8살 아이들이 보고 있었는데 네. 현재 심리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뭐 방금 지금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다 느꼈겠지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이제 1차선에서 그 피해 차량이 조금 자기가 봤을 때 좀 늦게 간다는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차선을 통해서 원래 이제 끼어들기를 할 때는 이제 앞지르기 할 때 보통 앞서가는 차의 좌측으로 지금 이제 앞지르기 네. 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이렇게 칼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네. 우측 2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아주 좁은 틈을 비집고 1차선으로 갑자기 추월을 하니까 이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이제 옆에 차를 세워놓고 좀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제 그랬더니만 바로 차에서 내려서 그 운전자를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네네. 그 아내와 그다음에 어린 5살, 8살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에 다시 주워서 그걸 멀리 네. 집어 던지는 예. 그러한 좀 어찌 보면은 거의 이거는 좀 미친 사람이 아닐까 네. 싶을 정도의 저런 행위를 해서 지금 제주 동부경찰서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지금 입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가지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된 상태인데 네.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져버린 휴대폰 때문에 그렇죠. 입건이 된 부분인가요? 네, 재물손괴는 뭐 타인의 재물을 이제 뭐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어떤 그 효용을 이제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건데 뭐 지금 그 촬영하고 있었던 그 피해 운전자의 그 아내 예. 휴대폰을 빼앗아서 내동댕이 치고 멀리 집어던졌기 때문에 네. 뭐 명백한 재물손괴가 되는 것이고요. 예. 나아가서 운전자를 지금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폭행이나 또는 다쳤다라고 하면 이제 폭행치상, 뭐 상해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다른 사건과 함께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운전 중에 시비가 붙은 다른 피해자를 어떤 한 운전자가 안면 부위를 계속 때려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때린 운전자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보통 이럴 경우에 뭐 심신미약 이런 판정을 좀 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네. 시비가 붙어서 이제 둘 다 운행 중이던 차량 밖으로 나와서 이제 피해 운전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가격을 해서 지금 뭐 보면은 코뼈, 그 피해자의 코뼈와 눈 주위뼈 안화라고 하거든요. 안화골절, 뭐 치아 등이 부러졌고 약 8주간의 이제 그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네네. 예. 이렇게 조현병 치료 내역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조현병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밝혀져야지 심신미약이 되는 것이지 예. 예전에 뭐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가 모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뭐 형벌을 면하거나 또는 그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재판부에서 뭐 정신병력이 어떤 그 가해자의 폭력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나아가서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하면 이제 이 상대방의 어떤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결국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합의입니다. 근데 그러한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했어요. 아주 대단히 중형을 선고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보복이나 난폭 운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제주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면요. 도도맘 김민아 씨, 강용석 변호사와 또 불륜설이 불거졌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 도도맘 김민아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한 블로거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이제 이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된 이 블로거는 이제 그 도도맘 그 김민아 씨와 이제 강용석 변호사 사이에 불륜설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라는 혐의가 하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김민아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그 이제 상점에서 일을 하면서 일정 부분 돈을 좀 빼돌렸다. 회사의 어떤 그 자금을 횡령을 한 혐의를 같이 받았는데 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도 이미 유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되었었는데 이례적으로 1심에서 보통 이제 징역을 선고하면 집행유예를 주거나 집행유예를 주면은 이제 구속을 시키지 않는데 예. 보통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안 하고 그냥 실형 선고만 하는 경우는 그 선고를 하는 날 법정 구속을 시키는데 예. 간혹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계속 그 민사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굳이 구속을 지금 당장 시킬 것이 아니라 관련된 민사 사건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좀 더 다퉈봐라. 다만 그 형사상 유죄, 뭐 모욕이나 횡령 혐의는 인정이 되니까 이게 이제 법률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제 피해를 회복하고 좀 이렇게 해라라는 취지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항소심 이제 판결이 나면서 법정 구속을 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감형은 됐는데 구속이 지난번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 거죠. 간혹 있습니다. 그게 그런가요? 뭐냐면 1심에서 이제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 안 하는 케이스가 간혹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항소심 가서 열심히 다퉈봐라. 그리고 나아가서 반드시 합의를 보라. 라는 취지가 사실은 뒤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 안 했다라는 거는 2심까지 가서 계속 다투되 그 사이에 최대한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를 보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도 합의도 안 됐고 근데 일부 변제는 했거든요. 그 일부 변제한 것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1심에서의 8개월 형량을 6개월로 이제 감경을 좀 해준 건데 네. 문제는 전액 변제를 안 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이게 항소심 판결은 그 사실심은 마지막이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서는 사실관계는 못 다툽니다. 그러면 어차피 대법원에 가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풀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법정 구속을 하되 일부 변제한 것을 이제 반영을 해줘서 2개월은 깎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세무당국의 5억여 원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은 이제 행정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 세무서가 그 정유라 씨에게 이제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합니다. 네. 근데 증여세를 부과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정유라 씨의 모친인 그 최순실 씨로부터 정유라 씨가 말 4필과 그다음에 강원도 평창 땅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최 씨로부터 정 씨가 증여를 받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그 말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친 소유의 말을 내가 잠시 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나는 이 증여세 5억 원 못 내라고 하고 조세 심판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조세 같은 경우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세 심판원에서 정 씨의 청구를 기각을 하니까 이제 정 씨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행정법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
오늘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선고를 하지 못하고 조금 더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정을 위한 증거 조사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왕왕 이런 일이 있거든요. 네네. 선고 기일에 갑자기 선고 기일 지정됐던 걸 취소하고 예. 변론 재개 결정을 해서 조금 더 재판의 어떤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한 양 당사자의 증거를 더 제출을 받고 주장이나 어떤 그런 항변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을 더 한 다음에 선고를 나중에 하겠다라고 오늘 지금 이렇게 나온 사건입니다. 예, 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한 언론에서 옥중 편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이제 그 옥중 편지를 보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최 씨가 정 씨에게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해놓고 그 중에서 뭐 일부 세금을 내면 한 40~50억 원이 남으니까 뭐 좀 그렇게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이거 내 글씨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재산 은닉하고 뭐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최 씨 일가가 불법으로 은닉한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국세청과 공조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